네, 안녕하세요. 와주스키입니다. 현재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진 상태고 깊게 눌린 상태죠.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이 고통스러워하는 시장에서 마냥 사실은 손 놓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최대한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매물대가 형성이 됐고 어떤 쪽에서 강한 저항이 될 수 있는지 그걸 분석해서 좀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몇 개의 좀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지금 시장이 빠진 그 이유, 그걸 보자고 하면 금리 인상이죠. 과거에 미국에서도 금리 인상을 한다고 했을 때 시장이 빠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와 비슷하게 빠지는 경험을 하고 있고요. 내려간 수치를 보자고 하면 지금도 그 수준과 비슷한 정도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과거의 데이터를 봤을 때 지금쯤의 조정이 이제 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견해가 좀 많이 있다는 거죠. 직접적인 기업의 악재가 아닌 거시경제 측면에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앞으로 경제가 나빠질 것이다라는 그 예상치라는 것이고 이 예상치에 대해서 이번 하락이 다 반영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아무리 조정의 끝이 왔다고 해도 이렇게 하락한 주가가 쉽게 회복하리라는 것을 기대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죠. 왜냐하면 이전부터 그러한 하락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었고 그래서 악성 매물이 형성이 됐고 반등에 실패하고 깊게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앞으로 다시 주가가 회복하겠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주가가 회복하겠네라고 생각하면서 마냥 들고 있을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첫 번째로 증시를 좀 생각해 볼 때 또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투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투자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고 싶은가? 100이면 100 다 똑같은 말을 하죠. 여기서 원금을 찾고 그 수익 이상으로 보겠다라는 입장보다는 지금은 원금 근처에만 와도 고맙다라고 하면서 손절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투심에 대한 생각이에요.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투자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인터넷에서 보셔도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하락폭이 너무 커서 마이너스 40%에서 마이너스 심하게는 50% 되신 분들도 계시죠. 고점에서 잡았으면 이렇게 됐을 거예요. 반토막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반토막이 다시 올라오려면 얼마나 긴 여정을 사실 가야 됩니까? 그리고 이 상황과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돼서 호재를 몰고 가야만 이 상황이 극복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을 기대하는 건 좀 막연하잖아요. 애초에 호재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빠져야 되나 그런 의문점도 들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투심은 손절을 어느 정도 오면 하겠다. 이 시장에 더 이상 못 있겠다. 시장에 불신이 쌓여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고려해 봤을 때 증시가 반등이 나와도요. 앞으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이 투심이 꺾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손절을 하고 매도를 할 경우에는 증시가 올라가는 것이 어떻게 된다? 제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이나믹한 반등을 기대하기에는 현재 투심이 그걸 받쳐주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수익도 받고 괜찮아요. 아직 손실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조정이 받았어요. 그럼 사람들 투심이 어떨까요? 이 정도쯤이야 버티지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지금 최근에 와서 너무 많이 반복이 됐고 이제는 이 시장에 대해서 회의감이 드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락까지 했으니 더욱더 불신이 쌓인 거고요. 그럼 올라올 때 어떻게 한다? 사람들이 손절할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원금이 되면 바로 던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올 때마다 오히려 쉽사리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저항 매물로 인해서 또 한 번 하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수익이 사람들이 괜찮았는가? 2021년도 주식시장이 괜찮은가 아니면 아닙니다. 노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대부분 이때 수익을 보지 못하고 계속 흔들어대는 찰나에 손절해서 오히려 손실이 누적된 상황입니다. 그럼 시장이 1년 동안 괴롭혔으면 좀 가져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시장은 우리의 마음대로 되진 않죠. 가지 못하고 이번에 이례적인 큰 하락이 나옴으로써 오히려 손실이 더 누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심리가 지금 공포감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포감이 회복이 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쉽게 말해서 V자 반등이 가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자, 그럼 두 번째로 V자 반등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공포감을 이길 정도의 호재가 따라줘야 됩니다. 가능성은 조금 있어요. 그건 무엇이죠? 실적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실적이 좋게 나올 걸 다 알고서도 이렇게 빠졌다는 것과 그리고 미국 시장 역시도 실적이 좋게 발표됐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빠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은 긴가민가 하지만
그래도 지금 호재가 없는 것보다는 100배 나왔습니다. 아직 한국 기업들의 실적을 다 밝힌 게 아니고요. 지금 명절이 이제 되었고 실적이 나오면서 동시에 주식시장의 호재라고 이야기하면서 올릴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호재다 아니다 이건 누가 판단한다?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건 세력이 판단해 주는 겁니다. 세력들이 호재다 하면서 올려주면요. 이 호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세력들이 분명 우리가 봤을 때 호재예요. 근데 얘네가 올릴 마음이 없어요. 아니야 너네 더 털어야 돼. 그럼 이거 호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호재라고 하면서 슈팅이 나오면 V자 받는 가능성이 올라가요.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펄어비스나 또는 셀트리온 또는 에코프로비엠 이 종목들이 지금 코스닥을 주도하고 있고 물론 이제 코스피 기업이기도 하지만 바이오 자체가 코스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한테 호재가 나오게 되면 주가가 V자 받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대장주들의 상승 행진은 투심을 반전시켜 줄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주목해야 돼요. 자, 여기서 잠깐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셨는지 제가 조금 전에 글을 올렸어요. 설문조사를요. 오늘 거고요. 조금 전입니다. 지금 손절을 안 하고 버티는 분이 지금 68%입니다. 68%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론 우리 회원님들은 이제 주식 공부에 대한 열정이 있고 어떤 의미 있는 홀딩을 하고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많은 사실 투자자들이 사실은 손절을 좀 한 것도 있긴 있습니다. 전량 처분을 했다던가 어느 정도 손절을 한 상황도 있기는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버티는 분들께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이분들이 만약에 마음이 바뀌어서 투매가 만약에 일어날 경우에는 시장이 올라가는데 반등하는데 실패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다시 조정받고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버티고 계시는데 이 버티는 것을 그럼 어떻게 더 버티게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가? 그게 이제 호재라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슈팅, 우량주들의 슈팅입니다. 뭐 상한가라든지 또는 막 2차 VR까지 막 찍어준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상황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해를 했고 투심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매물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이요 원래 반등이요 계속적으로 이 구간에서 나왔죠. 여기 구간 962포인트 935포인트 이 구간에서 반등이 좀 나와주기 시작을 했었어요. 계속적으로 지켜줬다는 거죠. 꽤 오랜 시간 동안. 근데 이 오랜 시간 동안 지켜주는 구간을 여기서 반등 한번 나오긴 했죠. 그러다 이렇게 이탈을 하니까 여기서 좀 셌습니다. 그동안 잘 지켜주던 걸 이탈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투매가 막 이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공포감이 극에 달하는 거죠. 보세요. 자, 공포감이 여기서 엄습해 오는 거죠. 지지선도 이탈하면서 강하게 개파락하면서 눌러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지금 출발된 게 여기까지 한 방에 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875였죠. 875포인트. 이 포인트를 좀 주목해 보자고. 근데 이날도 875포인트를 살짝 반등은 왔었어요. 장 초반에 반등은 했었지만 이때 LG 에너지 솔루션 여파인지는 몰라도 또는 나스닥이 하락해서인지는 몰라도 같이 하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875가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증시라는 게 종목과 다르게 종합지수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살짝 이탈하고 그 근처에서 놀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올라오거나 뭐 다다음날 올라오면 괜찮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지지 라인인데 강도 때문에 한번 세게 이탈했다가 다시 이 자리를 올라와 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875 라인이 중요한 라인까지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역시도 과감하게 어제 매수를 들어갔고요. 오늘 다행히 반등이 나왔던 거죠. 오늘 장 초반에도 하락을 했는데 이게 언제까지 사실 하락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무리 코스닥이 개스닥이라고 해도 그래도 종합 주가 지수인데 돈들이 있는데 뭐 심각한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하락만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도 이미 많이 빠졌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반등은 좋지만 주요 지지 라인에 도달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제 이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 건데 어제 하락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온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기분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럼 앞으로 어디에서 이제 저항이 좀 강하게 발동이 될 수 있을까? 이 875 위로 올라가면요. 900포인트가 일단은 제가 이때 봤을 때 반등에 좀 세게 실패해서 900포인트가 한번 또 밀어낼 수 있는 구간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 구간은요. 아까 찍었었던 여기 이탈했잖아요.
이 고점 말이죠. 934포인트 정도, 934포인트. 이 정도가 또 강한 저항이 됩니다. 그럼 여기를 또 뚫고 올라가도 사실 끝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번에 내려온 게 계단형 하락이 안 좋았던 겁니다. 자, 968포인트에서도 흘러내렸고, 그리고 1000포인트, 그리고 이제 최종 저항인 1050포인트인데, 제가 보았을 때는요, 1000포인트 위로 올라가면 이미 펄어비스 이런 종목들은 제가 보았을 때는 신고가가 나온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올라온다고 하면 여러 게임주들도 회복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파동의 원리에 의해서 1차 파동, 2차 파동 가는 거니까 여기는 그냥 뚫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신고가를 가는 거죠, 코스닥이. 문제는 여기까지 가는 게, 이 1000포인트 가는 게 하나, 둘, 세 개, 장벽이 3개나 있어요. 근데 이 장벽이 약한 것도 아니에요. 최근에 이제 900포인트에서도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934포인트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968포인트에서는 제가 봤을 때 여기는 거의 99% 확률로 밀어낼 가능성이 꽤 높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력이 여기서 쉽게 보내줄 거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밀었을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세력이 그렇게 쉽게 해줄까? 지금 하는 짓을 봤을 때 쉽게 해줄 거라고 전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차트가 무너지면은, 또 망가진 차트, 이런 차트는 통상적으로 어떻게 흐름이 흘러가냐면요, 이 저항에서 한 번 더 쌍바닥을 찍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매수가 여기서 들어갔다고 한다면 신규 매수 말하는 겁니다. 900포인트에서 한번 팔거나 또는 934까지 한번 팔고 조정받을 때 875에서 한 번 더 사는 이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 번째 매수가 되는 거죠. 여기서 첫 번째 매수인데 여기선 매도가 되는 전략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면 사실 여기 구간까지는 수익을 보기가 쉬워요. 그 다음에 이제 조정받을 때 이때 매수하면 이때는 뚫고 가게 되면 여기선 큰 수익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 수익을 일단은 매수 전략으로 잡으면 두 번 수익을 얻을 수는 있어요. 통상적인 흐름에서요. 자, 그런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안 좋은 상황은 무엇이냐면 900포인트 갔다가 다시 이제 875에서 반등 나왔다가 다시 875를 찍으면 좀 곤란해요. 이건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한 번 더 투매가 강도가 너무 센 거예요. 투매 강도가. 그래서 밑에까지 찍게 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반등이 또 한 번 나올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여기 부분에서 반등이 실패하면요, 아까 전에 꽤 많은 회원님들이 존버하고 있죠. 주식 지키고 있단 말입니다. 손절 안 했어요. 이분들이 던지게 돼요.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추세가 완전 꺾여서 이건 뭐죠? 이건 대세 하락장으로 갈 수 있는 그림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수익권 좀 왔다가 다시 손실권 되기 때문에 이때는 공포감이 더 극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놀면 공포감이 너무 심해져요. 그래서 그 심리를 못 이기고 결국은 존버하던 사람들도 여기서 던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지금 한번 찍었잖아요. 저점. 여기 다시 안 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여기 다시 온다는 건 그 밑으로 일시적으로 또 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말하기 때문에 여기는 다시 보지 않는 가격이 되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875까지 왔고 900과 934포인트 여기 구간을 좀 소화하는 게 제가 봤을 땐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여기 구간을 어떻게 깔끔하게 뚫어줄 건가. 만약 한 방에 뚫을 거면 934포인트에서 호재를 동반해서 강한 슈팅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는 조금 더 나은 시장이 전 될 거라고 봅니다. 정말 수월한 시장이 어쩌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강한 저항대를 세력들이 이렇게 이탈할 거였다고 한다면 통상적으로는요, 한 2에서 3개월 정도는 아마 더 괴롭히는 움직임을 줄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다 물려있는 상태고 빠져나오고 싶어하는 사람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 구간 동안 이제 2개월에서 3개월 동안은 굉장히 또 흔들리고 또 밑으로 또 투매가 또 나옵니다. 네, 분명히 한 달 안에요. 그 마이너스 2%에서 한 마이너스 3%짜리 하락은 또 나올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거 또 나옵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어요. 이 투심이 한번 꺾였기 때문에 좀만 반등 나오면 그 투매 물량이 또 나와서 이게 또 하락이 나오게 돼요. 그럼 또 한번 이제 공포감이 또 조성이 된다는 거죠. 이러한 반복적인 형태가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이렇게 차트가 한번 무너졌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과정을 진통을 좀 지나가야만 시장이 좋아지는 흐름으로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는 뭐 명절도 있고 미국장이 명절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이게 다행일지 불행일지 심리가 좀 투심이 좀 안정되는 시간을 가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우리는 좀 난관을 좀 가지고 있다 참고하시면 투자하실 때 올랐다가 또 내려오면 이때 멘붕 올 거 아니에요? 멘붕 오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이런 상황은 또 오니까요. 항상 있었으니까요. 원래 이렇게 무너지면요. 한 방에 올라오기보다 한 번 더 찍고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질 때 공포를 느낄 필요가 없이 멘붕을 받을 필요가 없이 이건 과정이구나 생각하세요. 그럼 마음이 좀 편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좋은 결과가 또 있기를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